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76페이지, 학습지는 1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번 수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 사전 지식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방향을 모를 때 나침반 바늘로 방향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나침반 바늘 무슨 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 나침반의 빨간 쪽이 N극, 파란 쪽이 S극입니다. 나침반 바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다. 그래서 우리 동서남북 구분하잖아, 그죠? 그 원리가 뭘까요? 그 원리는 우리 이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지구자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구는 위에가 S기고 밑에가 N인 그런 커다란 자석입니다. 그러면 우리 N극과 N극끼리는 서로 밀고 S극과 S극도 마찬가지 청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 N극과 S극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죠. 초등학교 때 다 배웠네. 그러면 위에 S니까 지구 자체는 위에가 S극인 자석이니까 나침반마다 N극을 당기니까 N극이 전부 다 이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N극이 가리키는 쪽이 북쪽입니다. 자, 오늘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 전에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얀 종이 위에다가 자석을 올려다 놓고 철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철가루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뿌렸는데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정한 모양이 있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사람 같은 생물체와 달리 무생물체는 바깥에서 힘을 주면 그 힘을 주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힘주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있는 물체를 이렇게 힘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럼 철가루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건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았거나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힘을 받았을까? 이렇게 힘을 받았거나 이렇게 힘을 받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힘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힘을 받았을까요? 그건 그냥 철가루만 봐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자, 자석을 놓기 전에 밑에다가 나침판을 여러 개다 뒀습니다. 이 나침판 이름이 뭐냐면 조그맣게 생겼는데 귀엽게 생겼죠. 이 나침판 이름은 시계 나침판입니다. 이 시계 나침판을 올려다 놓고 자석을 올려다 놨습니다. 자, 요 빨간 게 자석은 N극, 그 다음에 나머지가 S극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보통 나침반 바늘은 이제 요렇게도 표시하죠. 이렇게 하면 요게 N극, S극. 자, 나침반 바늘도 하나의 자석입니다. 자석. 그러면 나침반 바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킬까요? 북쪽을 가리키죠. 북쪽을. 자, 그런데 이 자석을 딱 놓는 순간 어떤 규칙성 있게 바늘이 딱 움직입니다. 자, 요게 N극입니다. 이렇게 보면 N극이 이제 요렇게 가리켜죠. 요 방향, 요렇게 N극, 하살표 방향대로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되고, 요쪽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여기는 약간 이렇게 오는 것 같고, 이렇게. 요쪽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을 보면 철가루가 놓여져 있는 모양이나 철가루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양이나 여기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모양이 나침반이 이렇게 가리키는 모양이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죠. 자, 그러면
나침반 바늘이나 철가루가 움직인 건 자석으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처럼 자석과 자석 사이 또는 자석과 철가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고, 이런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력이라는 힘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이 자석에서 아주 멀리 있는 철가루는 이 자석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죠.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력이라는 힘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여기 보니까 철가루가 이렇게 누웠으면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나침반 바늘이 보면 이렇게 있으면 요 N극, S극 이렇게 있으면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으로 힘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나침반 바늘 무슨 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 자기장에서의 방향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렇게 있는 걸 다 이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N극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 쭉 다 이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보면 이렇게 나가네, 그쵸? 이렇게 나가죠, N극. 자, 여기 N극이니까 나침반 바늘 N극은 이제 청력을 받아서 이쪽을 향할 거 아닙니까, 그쵸? 요렇게 되고, 요쪽에는 여기 S극이 있으니까 나침반 바늘 N극과 S극이 당기니까 이 방향이 N극이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N극이겠죠. 서로 당기니까 요렇게 화살표로 그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쭉 다 이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N극에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N극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나오고 S극으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럼 좀 더 깨끗한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입니다.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고, 빨간 게 N극, 그 다음에 파란 게 S극.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고, N극과 S극은 서로 당기겠죠. 그럼 바늘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가 이 자석으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 자기장 방향은 요 방향으로 하거나 요 방향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자,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자, 뭐 했습니까? 원래 그런 건 아니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죠.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요 N극이니까 청력받아서 N극이 이쪽을 향하고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으면 되고, 여기서 자기장 방향은, 자, 요 S극이 있으니까 N극이 인력을 받아서 요 방향을 향하겠죠. 그럼 요 지점에서 자기장 방향은 요 방향. N극이니까 S극이 당겨서 요 방향. 요거는 N이니까 N극이 요 S로부터 인력 받아서 요 방향이겠죠. 요 방향은 S극이 요 방향을 하겠지. 인력 때문에 요렇게 되고 얘는 요렇게 되겠지. 자, 그럼 아까처럼 나침반을 수없이 많이 놓으면 얘들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가는,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요런 그림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자, 다 그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자, 근데 요 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나침반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N, 여기가 S겠죠. 그쵸? 이 자석 자체의 여기는 N이 S죠. 그러면 요 자석 안쪽하고 여기는 이제 요 방향이 되잖아. 그쵸? 그럼 자석 안쪽은 N극이 요 방향이고 자석의 바깥 이쪽은 이제 이 방향. 서로 자석 안쪽과 자석 자체, 자석 안쪽과 자석 바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요 자석 자체는 이쪽이 N입니다. 안과 바깥은 반대다. 기억하십니다. 이 그림은 그냥 참고 그림입니다. S극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청력이 작용한다. 같은 극 길이는 자 NS 다른 극 길이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NS S다. 여기 나침판을 두면 요 N극이 오른쪽을 향하겠죠. N극 S는 당기고 S는 밀어내니까 여기서는 청력, 여기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나침판 바늘이 이렇게 향하겠죠. 자, 학습지 15페이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 자, 그런데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일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가루든 나침판이 이런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힘을 받은 겁니다. 그쵸? 그런데 무슨 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하자 약속했습니다. 방향은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요 선을 보니까 이렇게 여기는 빽빽하고 여기는 넓은 거 보니까 가까울수록 세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중간에 끊어지거나 중간에 이렇게 자기력선, 이게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력선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자기력선이 빽빽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요 자기력선의 성질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만. 자,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한다. 자, 그러면 자석 주위에는 자기력이라는 힘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인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석 주위가 아니어도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즉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제가 대표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 니크롬선입니다. 니크롬선. 요 니크롬선을 나침판에 이렇게 층층층층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침판 여기 N극 보이죠? 반대편이 S극이고 요 바닥에 요 N, 바닥에 N, 여기 밑에 보면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이제 북쪽이겠죠. 나침판 바늘은 무슨 쪽을 가리킨다?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쵸? 지구 자기장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제가 이 니크롬선을 이렇게 피복을 벗겼습니다. 바깥에 전류 통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건전지에 아직 연결을 안 했습니다. 건전지에 연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니크롬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침반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건전지 양극 음극에 연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나침반이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 요 북쪽은 이쪽이죠. 북쪽. 아까 살짝 이제 나침반을 살짝 돌았습니다. 제가 혼자 이제 실험하다 보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 나침반 바늘이 어느 쪽으로 향했습니까? 이쪽으로 움직였죠. 아까는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나침반 바늘이 돌아갔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돌아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 근처에 뭐가 형성되어 있다?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떤 힘을 받아서 이 나침반 바늘이 돌았겠죠. 자, 제목 나옵니다. 자석 주위에도 자기장이 형성되지만 뭐에도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다. 전선에 전류가 흘러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돼서 나침반이 돌아갈 수 있다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자기장은 자기장인데 뭐에 의한 자기장? 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힘, 자기장이 아니고 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자, 그럼 전선은 전선인데 어떤 전선? 직선 전선, 니크롬선이든 구리선은
직선 전선에 전류 걸렀을 때 자기장이 어떤 모양을 만드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구리선 보입니까? 무슨 모양입니까? 직선 모양이죠. 직선. 자, 직선 모양의 철가루를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뿌렸습니다. 이렇게 뿌리고는 이렇게 요 전선 저 밑에 끝에다가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했습니다. 스위치를 탁 누르는 순간 이 오른쪽 그림 보입니까? 원래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뿌려져 있던 철가루가 약간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모양이 보이는지 보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 모양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듭니다. 이 왼쪽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더랍니다. 직선 전선에 건전지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어떤 모양의 자기장이 생성된다? 이렇게 원형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전류가 이렇게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죠.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나침반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놨더니 자, N극이 이렇게 가리키더랍니다.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라고 하기로 했죠. 이렇게 가리키더랍니다. 자, 나침반을 한 10개 놨더니 무슨 모양을 만들더라? 이렇게 동심원 모양을 만들더라. 동심원. 그리고 자기장 방향은 이렇더라. 자, 이번에는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서 전류를 이렇게 전류를 밑에서 위로 흐르게 했더니 이 나침반 바늘이 완전 반대를 가리키고 있더랍니다. 자, 뭐지?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뭐도 바뀐다?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더라. 뭐 해보니까? 실험해보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 전선의 이 자기장 방향을 외워야 합니까? 2년 전만 해도 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직선, 조금 있다는 원형전선 이 방향은 안 외우셔도 되고 마지막에 하는 코일만 외우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직선전선에는 원형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나침판을 여기 A에 안 두고 요 B에다 두면 어떻게 될까? 나침판이 더 많이 돌겠지. 가까울수록 자기장은 세집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 도선입니다. 아까는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직선이었죠. 직선 모양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직선 전선을 이렇게 구부렸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구부렸습니다. 원형 도선에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모양 보세요. 이렇게 동그랗지, 그죠? 저 밑에 요렇게 돼 있겠죠. 그죠? 밑에는 우리가 안 보이니까 뭐 플러스극 마이너스가 건전지 이렇게 연결하겠죠. 자, 이렇게 전류 걸렸더니 여기 철가루 모양 보입니까?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고 여기도 이렇게 동그랗고 바깥엔 이렇게 돼 있죠. 요런 모양이 형성되네. 원형 도선 중에는. 근데 우리 미분 접분처럼 요 부분만 보면 얘는 이제 직선 전선이지. 직선 전선에 어떻게 이렇게 원형이지. 또 얘만 보면 이렇게 직선이잖아. 여기 원형이지. 그러면 이렇게 생기고 또 이거 영향받아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네, 직선 전선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형 전선은. 자,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이제 목적지에 왔습니다. 코일. 코일이 뭐냐면, 자, 이거 직선이지. 제일 먼저 배웠던 직선 전선. 이 직선 전선을 꼬부리면 어떻게 되지? 이 직선 전선을 꼬부리면, 이렇게 원형 전선 되지. 이 원형 전선을 여러 개 꼬우면 어떻게 될까? 이 원형을 여러 개 꼬우면, 요 하나가 원형이잖아. 요렇게 여러 개 꼬우면 이제 요런 모양이 되겠지.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원형 전선이 여러 개 있는 걸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코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일 주위에는 어떤 자기장이 형성될까요? 자, 원형 전선은 동그라미 일직선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코일은 그러면 코일은 원형 전선이 여러 개 모인 겁니다. 그러면 요 하나만 보면 그냥 원형 전선이죠. 그럼 원형 전선이면 동그라미 일직선.
동그라미, 동그라미, 일직선. 동그라미, 동그라미, 일직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쭉 이어집니다. 쭉. 그러면 얘랑 같은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얘는 이렇게니까 얘 같은 방향이니까 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서 여기는 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어져서 얘는 또 이렇게 되고 그럼 다 같이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자, 그럼 이 형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오케이. 코일 주위의 자기장은 뭐랑 비슷합니까? 똑같습니까? 자석 주위의 자기장하고 똑같은 형태입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자, 요 자석 자체는 요쪽이 n이죠. 그죠? 자석 안과 자석 바깥은 반대. 요 코일 안쪽과 코일 바깥쪽은 반대. 자, 결론입니다. 코일 주위의 자기장은 자석과 동일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거 하려고 쭉 직선 전선부터 왔습니다. 이 장면은 철가루가 아니고 나침판 났을 때 나침판 바늘이 가리키는 걸 해놓은 겁니다. 그림 보세요. 왼쪽에 있는 나침판 바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리고 코일 주위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동일하지.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과 동일한 자기장이 코일 주위에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반대로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류가 반대로 흐르겠죠. 반대로 흐르면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될까? 직선 도선이나 앞쪽에서 설명했듯이 나침반 바늘이 지금 상황은 반대로 바늘 방향도 반대로 바뀝니다. 자, 학습지 15페이지 잠깐 이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석 주위에도 자기장이 형성되지만 전선에 전류가 흘러도 자기장이 형성된다. 첫 번째, 직선 전선에 의한 자기장 원형 전선에 의한 자기장. 자, 이거는 옛날에는 다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것까지 세세하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코일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직선 전선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내 손을 감아지면 내 손가락이 자기장을 가리킨다.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류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갖다 대면 이게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킨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같은 방향이어서 여기는 힘이 세고 바깥은 약하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떤 때 자기장이 셀까? 전류를 많이 흘리면 세겠지. 그리고 똑같은 전류라도 가까운 곳이 먼 것보다는 세겠지. 요거는 기억하세요. 자,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겁니다. 자, 전류가 플러스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보면 이렇게 감다 보면 이렇게 또 감다 보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N극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였다는 건 이 코일주의 어떤 힘, 자기장이 생겼다는 건데 얘들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알아야지 세탁기를 만들고 선풍기를 만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자기 신체 부위 오른쪽을 쓰면 됩니다. 자, 여기 전류의 방향으로 무슨 손가락?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지면 360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감아지니까. 감아진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네 손가락에 90도 되는 곳으로 네 손가락에 90도 되는 손가락, 엄지손가락 딱 피면 이게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 자기장의 방향은 무슨 극이 가리키는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고 요렇게 가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가서 요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이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맞죠? 자, 요렇게 요 방향 맞고 요렇게 들어가면 또 이 방향, 이렇게 가면 이 방향, 이렇게 가면 이 방향, 이 방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양도 중요하고 모양 이렇게 갑니다. 모양 이렇게입니다. 자석과 동일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모양도 중요하고 이 방향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건지 선풍기 날개 어떻게 회로를 연결할 건지. 자, 그러면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지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N극의 방향을 가리킨다.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석도 센 자석, 약한 자석이 있듯이 이 코일에 생기는 자기장도 센 자기장이 생길 수 있고 약한 자기장이 생길 수 있겠죠. 센 자기장이 생기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뭐를 많이 흘리면 될까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전류를 많이 흘릴수록 자기장이 센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여기 자기장 생기고 자기장 생기는데 코일이 많으면 더 많은 자기장이 생기겠죠. 코일의 감을수가 많을수록 센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합니다. 전류를 많이 흘릴수록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센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교과서 76페이지 탐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 전선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코일입니다. 코일 주위에 나침판을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판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하여 그린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나침판 바늘을 눌렀습니다. 나침판 바늘이 어떻게 가리킬까요? 금방 했습니다. 자,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에 감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류의 방향에 90도 되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죠. 자기장의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N극.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렇게 갑니다.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오른손을 쓰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책에 요 그림을 그립니다. 자, 반대로 흐르는 전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얘는 N극, 요렇게 되어 있는데 N극, 왼쪽 오른쪽 완전 반대죠. 자, 그럼 N극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이렇게 하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석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N극, 자석으로 치면 여기 N극, S극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아까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지? 반대 방향. S고 N이고 N으로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
좌석 안과 바깥은 반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뀝니다. 중요합니다. 77페이지 전류에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교과서 77페이지 가겠습니다. 정리하기 1번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 바늘의 N극이 향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설명해보자.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와 동일한 모양입니까? 자석과 동일한 자기장이 형성되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오케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전류의 방향을 바꿨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의 변화로 알 수 있는 것을 설명해보자. 자, 왼쪽하고 오른쪽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도 반대로 바뀌었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다.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럼 형성평까지 학습지 16페이지 형성평가 세 문제 풀어봅시다. 자기장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은 자기력선으로 나타낸다. 세부치를 나타내면 세부치랑 자기장은 무조건 끌어당기지. 언제만 청력이 작용해? N극과 N극, S극과 S극. 자기장은 자기력선이 빽빽한 곳일수록 강하다. 자기장의 방향은 이거 중요합니다. 무슨 극이 가리키는 방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자. 약속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기력선의 모양과 방향이 옳게 표시된 것은 자, 다른 건 모르셔도 되는데 3번하고 4번은 아셔야 됩니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죠. N에서 나와서 S로. NS는 이렇게 인력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지 얘들아. 그러면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집니다. 이렇게 감아지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 이렇게 나와야 되지. 틀렸고. 자, 이렇게 내 손은 감아졌다. 그럼 오른손, 이게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요렇게면, 전류 방향이면, 이제 요 방향, 이렇게 된다. 요거는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자, 답은, 3번, 4번만 잘 기억하세요. 답은 5번입니다. 답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얘는 뭐 오른손으로 하고 내 손가락으로 감아지면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안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어서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코일 한 끝에 자침을 넣었을 때 검은색 N극 그 방향이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내 손 감아지면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쪽을 향하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쪽이 N극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쪽이 N극. 그 다음 이렇게 가서 이쪽이 N극 이렇게 되지. 틀렸고 자 얘도 이렇게 반드시 오른손 써야 된다. 이렇게 감아지면 내 손가락 감아지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쪽이 N극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이 N극 잘못됐네. 자 이렇게 또 감아지면 같은 거 요거랑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감아지면 오케이. 내 손가락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네. 여기 요 방향 맞지? 여기도 무슨 방향일까? 요 방향. 여기는 뭘까? 화살표 이렇게 됐으니까 요 방향. 그러면 요 똑같은 그림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77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자기장이라고 한다.
코일에 흐르는 뭐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 뭐랑 관계 있습니까? 오케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3번. 지하철 승강장에서 나침판을 들고 있으면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떠날 때 나침판 바늘이 북쪽이 아닌 방향을 가리킨다. 그 까닭을 무엇일까? 그러면 나침판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지하철 승강장에 나침판이 들어가면 지하철을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기겠지. 그래서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겠지. 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 지하철이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르고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지하철이 승강장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 나침판 바늘의 방향이 북쪽이 아닌 방향을 가리킨다. 지하철 들어올 때 그게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긴다 한 그게 이제 키포인트겠지. 한두 마디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써야 될 것 같다. 자, 오른쪽 무인 비행기, 사람 없는 비행기, 전동기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위에 뭐가 생긴다. 전류 흐르면 전선, 도선, 코일, 원형 도선, 전류 흐르면 뭐가 생겨? 자기장, 힘이 생긴다. 자, 83페이지, 교과서 83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 가겠습니다. 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 그러지? 그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한다. 뭐에는 우리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이 생기잖아. 자석에 자기장 생긴다. 두 번째 뭐에도 생겨? 전선, 직선 전선, 원형 전선, 코일이든 거기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또 자기장이 생긴다. 뭐가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에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막대 자석 주위 자기장,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의 자기장 어떻습니까? 요 모양이 다 똑같지, 그지? 똑같지, 이렇게. 자, 코일 주에는 막대 자석과 같은 자기장이 생긴다. 기억하십니다. 뭐의 방향이 바뀌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동으로 자기장의 방향도 바뀝니다. 자, 책 84페이지 스스로 체중 점검하기 4번.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전류 방향이 계속 360도 바뀌지. 직선인 엄지손가락 360도 표현할 수 있는 네 손가락 뭐로 감아줘야 돼? 자, 네 손가락으로 감아쥐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90도 되게 전류 방향에 90도 되게 피면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 여기 이쪽 무슨 극이 가리키는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 이쪽이 N극이다. 자, 코일 주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맞는 말이지.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도 자기장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다른 말. 코일이 전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 기억의 나침판을 보면 나침판 N극이 코일 쪽을 가리킨다. 자, 그러면 여기 N극이지. 자석과 동일하지.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지. 이렇게. 그럼 여기 나침판 두면 자기장 방향 이렇게 되니까 N극이 코일 쪽을 가리키겠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1800년대) 초에는 전기와 자기 현상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현상으로 생각했어. 전기를 띈 물체는 전기를 띈 물체끼리 전기를 통과시켜 자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철 같은 금속을 끌어당기지. 그런데 말이야, 1820년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학생들에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아주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어. 왜 저러시지? 몰라. 너가 잘못됐나? 무슨 일이지? 나도 몰라. 넌 알아?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근처에 있는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이었지.
나침반 바늘이 움직였다. 나침반의 바늘은 어떻게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된 것일까? 웨르스테드는 이 현상에 대해 여러 차례 실험하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석처럼 자기장이 생긴다. 웨르스테드의 발견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전기와 자기가 결합된 여러 법칙들이 발견되었어. 수고하셨습니다.